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후퇴했는데요. 환율은 장중 1,380원을 터치했고요. 주식 시장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경기감이 고조될 전망이고요. 자, 불확실성 장세 속에 대안이 되어줄 곳은 어디일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 전액 나스닥 상장주 들썩입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2차 전지 수요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면서 배터리 전액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영향으로 북미 시장에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6월 들어 반등에 나선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전액 관련주들의 강한 탄력이 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과 야놀자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제2의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관련 업체들의 동반 수혜 기대감이 형성되며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차 전지주들이 모처럼 연속성 있게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주 가운데서 덕산 테코피아를 중심으로 전액 관련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2차 전지 업황 둔화 속에서도 이 전액 업체들이 꾸준히 주목받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 지수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에서도 좀 반등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번 달 들어서 좀 서서히 그 서막이 좀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 전해액이 정말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전극과 전극 사이에서 류튬 이온을 좀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 배터리 성능과 그리고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의 품질과 이 기술력에 따라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그리고 충전 속도, 수명이나 안정성이 좀 이렇게 좀 크게 달라지는데 특히 이제 최근 전기차 시장이 좀 침체를 좀 겪으면서 이 배터리 성능 향상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해액의 중요성도 좀 부각이 된다 그렇게 좀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좀 응용 분야에서 2차 전지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차 보급 확산과 대용량 배터리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전해액 수요도 좀 증가할 것이고 이 전해액 제조업체들이 이 주요 전기차 제조사와 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좀 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즉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위해 고품질 전해액 공급 업체를 좀 찾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해액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포인트를 좀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성능 향상에 꼭 필요한 소재 전해액인데요. 수요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전해 관련주 부각 초기에는 엔캠이 대장주였다면요.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로 수급이 이동한 모습인데요. 현재 세 종목의 투자 매력도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세 종목 중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사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사에 따라서 곧 흥망성쇠가 좀 같이 되기 때문에 이 고객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이제 삼성, LG, SK 국내 3사와 그리고 CATL, BRD 그리고 파나소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저평가됐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향후 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좀 고객사 확대를 통해서 이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내 전기차 2차 전지 3사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TSMC와 같은 반도체 회사와도 좀 관계를 맺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좀 적정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엔킨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가 좀 됐지만은 그리고 초기 대장주로서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초기에는 이제 고평가되었으나 현재는 그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 기술력 유지와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가 장중 상한가를 잠시 터치했다가 2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장중에도 굉장히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두 자릿수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해액뿐 아니라 전구체나 실리콘 음극재도 최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업황 둔화 구간에서 패러다임 이동을 어떤 시각으로 따라가야 할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마별로 핵심 수혜주는 어떤 고객사나 변수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이 온다고 하면은 전 업종에 이제 전 종목이 다 가지는 않는다. 분명히 이제 가치 평가를 네. 다시 하고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들만의 리그 그 안에서도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전구체로 좀 사용이 되는데 특정 물질을 이제 합성하는 과정에서 좀 초기 사용되는 원료 물질로 이 최종 제품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이제 중간체를 좀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흑연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흑연 시장의 이 정제 시장의 90%를 중국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실리콘 음극재를 좀 활성화시키고 빨리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선택 기준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기술 혁신으로 일단 신기술 개발 능력과 연구 개발 투자 여부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주요 전기차 제조사와의 파트너십 계약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소재 시장 내 점유율과 경쟁력을 결정이 되고 정부 지원도 물론 이제 관련 정책 및 지원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당 기업의 기술 혁신과 그리고 특허 보유 여부 그리고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의 수요 증가 추세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투자 여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인한 주요 고객사의 장기 계약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나스닥 상장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이어서 야놀자까지 나스닥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야놀자의 기업 가치를 최대 90억 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미증시 출사표가 잇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로 인해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큰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좀 글로벌 시총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3% 정도밖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따진다고 하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정도가 되지 않을 거가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을 통해서 좀 글로벌 인지도 및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그리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사업 확장 및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은 좋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거시적으로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성공적인 해외 상장을 통해서 뭐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기술력 인정으로 브랜드 가치가 좀 상승이 되면서 이제 밸류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우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함께 주주 가치 증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자금 조달도 가능하고 글로벌적으로 인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렉과 DLC 미디어 등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관련주로 좀 주목도가 오늘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야놀자 상장으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투자사들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어떤 점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점들은 경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투자사들이 지금 상장이 되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 포트폴리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놀자 외에도 유망한 뭐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으로 안정적인 이 재무 구조와 좀 자금 운용 능력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투자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시장 확대 여부를 일일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조심해야 될 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인 주가 급등으로 인한 과열 투자 위험인데요.
그 투자한 내력 중에 이제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투자 기업들의 이 사업 리스크 및 경쟁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 단기 변동성 확대로 인한 좀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야놀자 관련주로 SBI 인베스트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전에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주들의 흐름을 기억해 봤을 때 좀 더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하면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하고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러한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을 할 때 자기 성향이 정말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대한 그런 걸 좀 고찰을 하고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제 단기 투자에 정말 적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따라서 매도 시점을 좀 짧게 잡으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야놀자의 성장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투자 시점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반드시 이렇게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이제 다양한 관련주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좀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및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이제 주가 상승 시점에서는 일부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이버 웹툰과 야놀자 상장 관련주, 그리고 전액 업체 중 송민철 과장의 최선호주 열어보겠습니다. 와이랩과 솔브레인 홀딩스 가져오셨는데 먼저 와이랩부터 들어볼까요? 네, 와이랩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본다고 하면 자체 제작 및 외부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좀 웹툰을 제작하고 있고, 인기 웹툰의 IP를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 뭐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 이렇게 제작 및 라이선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등 주요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서 콘텐츠 유통을 좀 하면서 일본, 중국, 미국 등 이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분석을 통해서도 꽤 안정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15%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15% 이하로 좀 건전한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며 현금성 자산 보유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 상장일 고가가 22,00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선도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또 일정상의 모멘텀도 있는 와이랩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덕산 테코피아와 같이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한 종목이죠. 솔브레인 홀딩스 설명 들어볼까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의 장점 중에 장점은 바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이렇게 사업이 네. 다각화되어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 소재를 공급하고, 그리고 에칭액이나 세정액, 그리고 슬러리 등 주요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올레드나 LCD 등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 소재를 제공을 하고, 주요 제품군으로는 에칭액, 포토레지스트 등이 있고, 2차 전지 소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전해액, 전해질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차 및 ESS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고,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솔브레인 홀딩스도 오늘 신고가가 냈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지는 않는다.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민철 과장의 원픽 와이랩과 솔브레인 홀딩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별 가격 매력도와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사연자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제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연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트에 참견 주인공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40대 남성분이시고요. 도영님이 주인공입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5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은 80%, 그리고 해외 주식은 10%, 현금 10% 비중입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LG이노텍, VT, 유한양행 등 이렇게 총 8종목이고요.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2종목을 보유 중이십니다. 네, 도영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도영님의 포트를 보면 어떻게 참 이런 주도주를 담았을까 싶은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와 참 잘 어울리는 포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분의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80점, 김병수 PB는 조금 더 높은 90점으로 두 분 모두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이사님 80점을 주셨네요. 현재 포트 운용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주식 하신 지가 이제 4개월 차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셨고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높이 지금 평가를 좀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 수가 다소 많기는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수익률도 양호하고 추세적으로 문제가 되는 종목은 일단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다만 점수를 조금 깎은 이유는 사연 중에 특정한 이유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로 그런 이벤트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좀 뒤늦게 좀 매수한 그런 점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러한 매수했었던 그런 이슈, 그 이벤트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들은 본다면 좀 매수 진입 시점을 다소 조금 고민을 좀 더 하신다면은 좋은 성적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필명으로 정하신 도영이 또 제 아들 이름과 같아가지고 또 친근함에 점수를 더 넣어드렸습니다. 네, 아드님도 김도영 군이시군요. 네, 추세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종목이 없고 그렇지만 일부 종목이 조금 매수 타이밍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점을 좀 아쉽게 보셨는데 김병수 PB께서는 90점을 주셨어요. 주신 점수 중에 가장 높게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좋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 주식을 하실 때는 결국에 수익이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종목이 딱 10종목, 해외 주식 제외하면 8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비율도 시가총액 뭐 반영한다면 딱 맞는 비율 한 10%씩 잘 감고 있고 업종별로 배분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반도체에선 2종목 그리고 뭐 애플 관련해서 한 종목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화장품이나 헬스케어 쪽에서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좀 유명했던 김 관련해서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그리고 해외주까지 이렇게 다 잘 담고 있고 업종별 배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수익도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는 따로 참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좀 부러운 포트폴리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아주 오늘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김병수 PB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전에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도영님은 주식 이제 4개월 차입니다. 자, 수익난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도영님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적금을 꾸준히 들었는데 적금으로는 자산을 불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처음 시작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한 가지는 10%만 수익이 나면 일단 팔자.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포트에는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대장이다라고 불리는 종목을 담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네 개 종목 빼고는요. 처음에 담았던 종목 그대로입니다. 자, 도영님이 세운 원칙 10% 수익이 넘었지만 더 오를 것 같아서 팔지 않고 있지만 불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도영님이 처음 세운 원칙 중에서 10% 이익 실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4개월 되셨잖아요. 아직은 이제 초보 투자자신데 그래서 언제 팔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10% 원칙을 좀 지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좀 써보면 어떨까요?
예, 사실 뭐 10%의 수익 원칙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뭐 편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10%가 넘는 수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뭐 그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신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뭐 이상적으로 딱 이게 공식화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게 사실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종목별로 좀 다른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뭐 두산 그 에너빌리티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지금 현재 두 가지 기대감이 있잖아요. 7월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과 또 최근에 그 수주했었던 SRM, SMR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이벤트가 현실화된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매도에 좀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좀 생각은 좀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 종목별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래서 이것 때문에 매수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그게 가시화되면은 저는 조금 나올 시점이라고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원하게 꾸준하게 계속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매수 그 수익 실현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실 손절의 원칙도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매수할 당시에 이 종목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그런 정도의 좀 전략을 종목별로 조금 세워 주신다면은 조금 더 나은 그런 좀 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법이 편한 방법일 수 있지만 좀 매도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일정이 끝나면 전부 매도를 한다든지 등의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하고 여기에 손절 기준도 명확하게 한번 정립을 하시면 아마 100점짜리의 포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도영님이 의뢰해 주신 다양한 궁금증들 이제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먼저 궁금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현재 포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삼성전자입니다. 20%의 비중을 갖고 계신데 올해 안에 10만 원 진짜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애플과 LG 이노텍을 함께 매수했는데 좋은 전략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추가 매수는 위험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유한양행과 리가켄바이오는 금리 정책과 상관없이 보유해도 될지 마지막으로 개별 이벤트의 시장 영향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표 삼성전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또 SK 하이닉스를 살 걸 후회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HBM 납품 이슈만 해결되면 10만 원이 갈 거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나 리포트들이 많아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올해 10만 전자가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김명수 PB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올해 10만 전자를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답변하기에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차치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10%만 나면은 매도하시겠다라는 전략으로 항상 주식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7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럼 8만 5천 원, 8만 3천 원 정도를 보시는 것 같은데 10만 원까지라고 한다면은 모원과 삼성전자는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이제 CEO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게는 악재이고 삼성전자에게 호재일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HBM에 대한 수율 관련된 문제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해결될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 2025년 이제 올해와 내년에 수요가 이제 공급을 각각 15% 그리고 11%를 초과할 전망이다. 결국에 수요 부족이 그러니까 공급 부족 결국에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조금 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라도 하이닉스 외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만을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D램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D램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만 봐도 1분기에는 한 18%가 나오고 있는데 4분기가 된다면은 영업 이익률이 한 42%까지 추정된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올 정도로 하반기에도 이제 D램 가격 인상도 좀 지속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높거나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낮다라고 판단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10만 원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모멘텀 중에 이제 HBM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옛날부터 잘하고 있었던 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충분히 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찍어서 1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매수하셨던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알아보실 필요도 있고, 지금 얘기 나오는 이 HBM 분야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이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1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유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영님이 이번 주부터 애플 행사가 있다고 해서 6월 첫 거래일부터 애플과 LG 이노텍을 함께 사셨다고 합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10일부터 지금 개막을 하죠. 이렇게 애플과 LG 이노텍을 같이 사는 전략을 잘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 애플의 이벤트 영향력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같이 사는 전략, 물론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이 진입의 시점이 상당히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애플의 이 행사가 관련해서 이 기대감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4월 말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었고요. 지금 매수하신 시점은 이제 6월 초라고 하셨으면은 사실 이제 행사를 곧 앞둔 상황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행사에서 대단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일정 매매를 하셨다면은 일정이 임박하기 전에 오히려 좀 매도에 사실 그런 그 관점에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일반적 전략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매도의 기회를 엿볼 때 매수를 하신, 좀 뒤늦게 사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AI를 활용해서 이 강력한 수익화 모델이 다소 조금 부재하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애플이 과연 이것을 해소를 해줄지 여부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이번 행사에서 단순하게 과거 시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든지 오픈 AI의 챗GPT-4를 그냥 탑재를 했다라는 정도를 그친다면은 이거는 주가 하락의 또 빌미가 될 거거든요. 센세이션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한 또 하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 당일까지 가져가는 것이 약간 도박성 플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정 매매를 하셨다면은 그 이전에 좀 매도할 기회를 먼저 엿보는 전략이 보다 안정적 수익률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과 LG 이노텍 매수 시점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가오는 행사 WWDC를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질문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에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자, 화장품 많이 올랐다고 하고 또 도영님이 보셔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수출이나 실적 추정치를 찾아보면은 또 화장품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장 대비 가격의 적정선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화장품은 지금 더 사기에는 어떻습니까? 위험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화장품 많이 올랐지만 또 수치를 봐도 화장품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적표가 굉장히 모든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수 PB가 볼 때 화장품주의 이 밸류에이션, 이 적정선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건 또 어떨까요? 네, 지금 화장품 이야기 말씀하실 때 보면 화장품 대형주라기보다는 아마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불황기에는 이제 저가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는 립스틱 효과라는 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사가 함께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이제 환율도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최저 비용으로 이제 품위 유지가 가능하고 사치 욕구를 뭐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외에도 결국에는 국내 이제 한국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수출에 걸려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분기에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23억 달러가 기록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1%가량 증가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외를 지역을 따져보면은 35%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결국에 비중국 지역 수출액이 1분기에 12억 5천만 달러에서 16억 9천만 달러로 이제 35% 증가한 이유는 중국 외에도 이제 한국 화장품, 어떻게 보면 K-뷰티라고 표현되는 한국
화장품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팔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이제 프랑스 화장품을 제끼고 이제 1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북미 지역에서도 1위와 2위를 계속 엎치락 덮치락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장품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투자하는 회사도 굉장히 좋지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이제 OEM이라든지 아니면 ODM이라든지 이 두 가지 업체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조금 제외하고 동남아라든지 일본 그리고 북미 지역으로 수출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딱 찍어서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한국코마라든지 이제 코스메스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OEM과 ODM 종목과 조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을 보시면서 화장품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안개 립스틱 효과 얘기해 주셨습니다. OEM 업체 좀 주목해 보자. 불안개도 화장품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도영님이 이제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학회 행사 관련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확실한 것 같아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금리 이슈가 요즘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섹터인데, 두 종목을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주 금리 인하 쇠 이제 대표 섹터로 뽑힙니다. 그래서 김성준 이사가 볼 때 이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 금리 불확실성을 좀 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관없이 어떤 재료만 믿고 가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약간 좀 모멘텀을 겨냥해서 매매하시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아스코이 행사는 사실 지난주에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일단 매도의 시기는 조금 지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FOMC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다소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또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좀 깊었었던 그런 하루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두 회사가 이번 아스코에서도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받았었던 회사고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런 금리 인하가 좀 또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 부분의 조정을 감내하고 끌고 갈 만한 회사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둘 다 가능한 나름의 바이오의 그런 괜찮은 우량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것은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싶다면은 일정 수준의 조정 이후에는 다시금 재차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리 정책에 따라서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에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재료를 가진 그 두 회사임은 맞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영님이 질문 주신 내용은 이벤트의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벤트별로 종목별 움직임을 보니까 너무 편차가 커서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는데, 개별 이벤트의 시장 영향력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요거가 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주식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뭐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매매하시는 이런 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펀더멘탈을 배제한 채 뭐 학회라든지 이런 세미나 이런 호재를 예견해서 매수하는 방향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종목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신문이라든지 또는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의 상승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타이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벤트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금 더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벤트 앞에서 또는 이벤트 중에 수익 실현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신다던가라는 방향도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좀 하시고 그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간적인 또는 이런 이벤트 발생할 수 있는 요 시차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도영님이 일정 매매를 잘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펀더멘털을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 또 일정 전에 좀 매도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영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초심자 중 상위 10% 이내라고 하셨는데 칭찬을 해주신 거겠죠? 그렇죠. 예. 사실 10%보다도 더 안쪽에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조금 더 그런 에너지를 좀 장착하시면은 더 좋은 그런 또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잠재 능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는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로 좋다면은 지난번 고점 넘겨서 한 번 더 추가적인 뭐 상승 파동은 나올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아직 그 미지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행위가 잘못 나오더라도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는 VT, CJ 시푸드, 뭐 이제 뷰티랑 식품인데. 물론 좋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더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영원하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8분 응선은 섹터 전체적으로는 8분 응선이 좀 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과한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반등 시엔 조금 물량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하이브 제가 뭐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또 이제 원어원에서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만큼 그런 정도로 하나 또 환승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자, 각 종목 보유와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 또 하이브를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 포트의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자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뭐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들별로 굉장히 비중을 잘 맞추셨습니다.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유지된 종목도 있는데 이 비중을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로 조금 줄였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방향은 아마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바이오 업종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한 5% 정도 비율을 보유하고 계신 아래쪽에 유한양이나 리가켄 바이오를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시거나 좀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비중을 맞춰가면서 수익률이 높아질 때 조금 다시 수익 극대화를 하고 매도를 하시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이 어떠실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도영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뭐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셔서 두 분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시면 뭐 100점도 충분히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영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과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신청자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경제 경영 관련된 책 그리고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도객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JW 그룹주들이 상승을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전 JW 홀딩스가 자사주 취득 공시를 알리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JW 중외제약 우선주가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고요. 중외제약 역시도 3%대 상승세 보이면서 34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홀딩스 역시도 JW 홀딩스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나머지 그룹주들도 차근차근 올라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명전기가 현재 11만 주 넘는 거래량 끌어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2,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KD지만 동전주인 점, 또 거래량이 미비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9% 넘는 상승세 끌어오면서 7,000원 돌파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 밖에 EM넷이 좀 거래량 실리면서 이 시각 현재 3,56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하락률 상위단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실리면서 내림세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한전산업인데요. 정규장에서 원전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외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는 걸까요?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던 한전산업이 이 시각 현재 하락률 상위단에 오르면서 12,000원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또 대원전선 우선주도 이 시각 현재 2%대 밀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틸 강관주, 넥스틸이 1050원까지 밀린 모습, 동양철관 역시도 1.9% 하락하면서 141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원전주들도 꽤 보이고요. 일단 거래량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보성파워텍이 이 시각 현재 상승률 상위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1만 주가 돌파한 상황이고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시고 현재 3,9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6%대 하락세를 보이는데 6만 주의 거래량 실리고 있고요. 2,3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일일렉트릭, 한빌레이저 2%대 하락세 가져가고요. DSK와 AB온이 각각 1에서 2%대 하락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가대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에는 보성파워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추가 원전 수주기 대감에 오후 들어서 원전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보성파워텍을 비롯해 한전산업 등이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영국의 원전기업단의 방안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스탠스로 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UAE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핵 에너지 발전 비중을 25%까지 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이미 뭐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이제 원전 뭐 1에서 4호기 건설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원전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보성파워텍은 특히 이제 국내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이 송배전 자체 발전소나 뭐 변전소 그리고 철골 등 전력 산업에 사용되는 이 전력 기자재 개발 및 제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쏘아 올린 이 전력난은 어떻게 보면 태양광 풍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원전까지 그렇게 좀 입장을 선회하면서 좀 이렇게 좀 원전 쪽에 좀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도 충분히 이 모멘텀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그 종목마다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매매는 좀 조심조심 분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체코 수주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자력 테마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에는 에이펙트가 자리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인데요. 정규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외에서는 3% 넘는 강세 흐름에 6,3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어서 3위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3위에는 플레이디가 자리했습니다. 플레이디는 KT그룹 계열의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는 3%대 상승에 마감하더니 시간외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에는 광명전기가 자리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던 전력 설비 그리고 전기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오후장에서 일제히 반등이 나섰습니다. 광명전기 오늘 5%대 상승 마감 후에 3% 상승하면서 이 시각 현재 2,40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다시 좀 위로 방향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같은 이제 취지인 것 같긴 한데요. 뭐 AI 기술 발전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중전기 이제 설비 및 변압기 업체들의 주가가 간만에 좀 다시 또 이제 반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명전기는 이제 국내 유수의 중전기 이제 설비 및 변압기 제조업체로서 이 AI 전력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주는 부상이 되고 있는데 고성능 변압기 및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그 라이벌 경쟁사 대비해서는 주가 탄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가는 말에 더욱더 좀 올라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전력 수요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기도 했고 호조 모멘텀이 있는 만큼 조금 광명전기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JW 홀딩스입니다. 조금 전 장 마감 후에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오면서 시가대에서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데요. 그룹주들까지 상승을 상위단에 위치한 걸 시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가대 시장에서 계속해서 탄력 유지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대 특징주 탑5를 통해서 여러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철 유원타증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원 화면으로 보시죠. 자, 김성준 이사 파마 리서치가 되겠고요. 김병수 PB는 K시텍을 오늘의 원어원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김성준 이사 원어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오늘 그 제이시스 메디컬 M&A 이슈가 있던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좀 같이 관심을 좀 갖자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제이시스 메디칼이 프랑스의 사모펀드로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13,000원을 이제 향후에 이제 상장 폐지 수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큰 기업이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오늘 준비한 파마 리서치 두 회사인데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도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이제 매각의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시트 기간도 상당히 좀 짧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섹터라는 점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대인데 대략 한 2조 원 정도 수준에서의 그런 이제 인수 가능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M&A는 플러스 요인이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한번 주목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그 리쥬란의 이런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좀 나오면서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겠냐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매출이 감소폭이 제한적이었고 거기에다가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이상의 고성장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호주 그리고 칠레 등에서도 50% 넘는 성장세를 보였었고요. 올 3분기부터는 대만과 또 이제 멕시코 등 새로운 또 나라들로도 진출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대상국이 늘어날수록 매출은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부터 이제 홈쇼핑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해외 쪽, 특히 뭐 중국 쪽 매출 회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일본, 또 홍콩 등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도 진출을 하는 등의 그런 이제 확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올해도 뭐 견조한 실적세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PER로 한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워낙에 지금 K 그 뷰티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분명히 좀 존재한다는 점들도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18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목표가 18만 원에 선절 가격은 1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병수 PB 내일장 원어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시텍인데요. 자, 선단 공정 중심의 이 투자 확대를 원어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실적 레벨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K시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한 68%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30%가량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공정으로 투자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CMP 공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CMP 공정은 이제 웨이퍼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의미하게 되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미세화되게 된다면은 이 CMP 어떻게 보면 웨이퍼 반도체의 면이죠. 요거에 대해서 평탄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 공정수도 많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C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기계적 연마, 이제 물리적으로 연마를 함을 통해서 웨이퍼 표면을 이제 평탄화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업체들이 주문수가 조금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웠지만 1분기는 매출이 한
900억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47%가량 증가하게 됐는데 영업이익은 100억 원이었는데 이 증가폭은 거의 3000% 가깝다.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정말로 안 좋았다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쭉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이런 미세화를 관련된 이런 반도체들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증설이 지연돼서 이제 파운드리랑 CMP 장비 공급이 좀 본격화되지 못했던 게 아마 올해는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올해 매출은 대략 한 3,7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1,000억씩 가까이 나오게 될 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460억 정도를 예상한다. 즉 분기별로 영업이익도 한 1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전년을 대비해 보면 4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주가도 지금 한 4만 원 초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한 5만 원 정도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준 이사 그리고 김병수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증시까지 단오절 연휴로 쉬어가는 가운데 바로 중화권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중국산 전기차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 환경부 인증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데요. 비아디 전기차의 강점은 바로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에 우리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이 또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전일 양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도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특히나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2%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며 개장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회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엄청 중요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잠시 뒤 발표되는 독일의 노동비용 지수 그리고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인이었습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